자, 이번 시간부터 취득세 관련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말에 요약집, 세법 요약집 최소한 지방세 끝내주셔야 됩니다. 예. 자, 문제 1번 순서서 한번 1번 확인해 봅시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취득세에 관한 다음에 설명 좀 옳지 않아서, 자, 1번부터는 저서 총설, 취득세 총설에 관련된 문제, 의, 개요, 기본적인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4회 때 문제인데 비슷합니다. 1번, 재화의 취득행위를 과세계획처에서 과세는 밑줄 무슨 세? 행위세. 요거만 보시면 돼, 행위세. 가장 중요한 성격의 조세죠. 예, 성격이 행위세다는 거. 그리고 소유권이 매 이전될 때마다 부과되는 밑줄 뭐다? 유통세. 예, 그래서 여러분 딴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행위세, 유통세 요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2번, 취득한 재화의 가치에 대하여 담세력을 포착 과세는 밑줄 응능과세, 응능과세. 그리고 옆에다 적으세요. 등록면허세 동일하죠. 1번, 2번 묶으시고요. 1번, 2번 묶고 취득세, 등록세 공통상입니다. 자, 3번, 취득한 재화 자체 중점을 두어 자 밑줄 무슨 과세죠? 개별 과세. 무슨 세리죠? 비례세로 과세. 무슨 세다? 밑줄 대물세. 예. 역시 이것도 등록세 똑같네요. 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형식적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의 과세는 형식주의 과세다. 맞아, 틀려? 틀렸죠? 예, 요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죠? 형식주의 과세. 등록면허세에서 나와야 되죠. 취득세는 뭐가 나오는가? 실질 과세죠.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이고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우린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자, 5번 과세권자죠. 누구죠?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 밑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죠. 여기다가 누가 나왔죠?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왔죠? 예, 보면 되죠. 자, 문제 3번 갑시다. 납세무자입니다. 3번부터 납세무자. 별표 3개. 납세문제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세문제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개별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 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됐죠. 과거 문제인데. 예. 자, 1번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한 밑줄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에는 무슨 말이 생략됐더라서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죠. 1차는 물론이고 2차도 올해 학교 가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하면 취득한테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죠.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자, 2번 나왔죠. 과점주지 나왔네요. 언제 때? 법인 설립 시죠. 법인 설립.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지가 된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자, 과점주주는 개별 문제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점주주가 나오면 여러분이 확인할 게 있다고 그랬죠. 법인 설립 신지, 설립 훈지.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었다. 이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 그리고 법인은 설립 후에 뭐가 되면 과점주주가 그때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예. 이때 과세 지분율을 몇 가지로 구분해? 3가지. 뭐가 됐을 때? 최초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지분이 증가됐을 때, 다시 과점주주가 된 재차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 지분율 꼭 기억해 두셔야죠. 예. 요거는 본인이 채워놔. 안 가르쳐줘. 말 못해? 네. 자, 3번 봅시다. 3번 지금.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거로 본다. 저는 기본 강의 때 한 번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들은 기억도 없죠? 예.
그러면 자 실정에서도 올해 이런 문제가 나올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황하지 마라. 일단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우리가 공부하던 데서 찾으셔야 돼요. 그럼 사실 이미 2번에서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느냐 모르냐 관계없이 답에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거죠. 미치면 제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기 지문에 못 보던 지문이 나왔다. 일단 당황하지 마.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일단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을 찾고 그때 그래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 그러면 그때 못 보던 걸 찍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문제풀이 요령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3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외국인 소유의 선박, 차량, 기계장비, 선박 이런 것들 맞죠? 동산이죠. 동산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뭐 했대? 밑줄 임차하여 수입. 이거 뭐 한 거야 여러분? 렌탈한 거야 렌탈. 여러분 렌탈 좋아하시죠? 다른 말로 리스했다 그러죠. 리스. 그럼 우리 취득세는 여러분 과세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세는 뭘 취득하는 거다? 과세물건의 소유권이야. 그럼 여기는 지금 소유권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렌탈한 거야. 그냥 빌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렌탈했더라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죠. 이해하시나요? 수입 처음 임차에서 수입했다 했죠.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과세를 할 때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밑줄 수입업자, 수입자가 그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은 좀 보기 힘든데 여러분 부산에 가면 이런 차 많이 좀 보셨는다.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응? 웨딩카인데. 네. 웨딩카, 리무진. 부산 가면 많이 돌아다니 이런 거. 어쩌면 뭐라 그러냐면 장이차 그러더라고요. 이씨. 딴학원에서 했더니다. 확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씨. 그러면 요걸 뭐 한 거야 여러분? 리스한 거죠 외국에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건데 임차했지만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걸로 봐서 그냥 원시 취득한 걸로 봐서 뭐 하겠다? 과세할 목적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3번은 확인만 하시고요. 4번 나왔다. 네, 이거는 반드시 아는 거죠. 뭐죠 여러분? 간주 취득의 대표 선수랬죠.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어떻게 했대? 증가했다. 이를 취득한 거로 본다. 맞는 말이죠? 예.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한자 밑줄 주택 재건축조합이 나왔죠. 이 조합 원용 이게 포인트였죠. 뭐로? 조합 원료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왜 조합원이 되는가? 조합 원용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다만 밑줄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걸 우리 뭐랬죠 여러분?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요약집 3쪽 잠깐 봅시다. 조합주택용 부동산 나와 있죠? 자, 거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 나와 있죠?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놔. 주택 재건축 조합 옆에다가. 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 여기에 올해 2018년도 신설 추가된 거죠. 그래서 결론 조합이 몇 개 나와야 되냐면 3개야. 주택법상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 그리고 또는 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 소규모 재건축 조합. 요거 하나 더 추가 나오세요. 그래서 조합이 몇 개 나와야 돼요, 여러분? 3개. 3쪽에 납세의무자를 보셔야 된다고. 3쪽에 납세의무자. 조합주택용 부동산. 네.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누구죠, 여러분? 주택 재건축조합. 그래서 조합이 지금 몇 개 나왔다고요? 3개가 나와 있다고. 자, 이런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여기 잘 보라고 했죠, 여러분? 뭐 조합 원용으로 나오면 요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글자 그대로 짜쳐갖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 조합원용이 아닌 뭐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럼 도대체 비조합원용 뭐로 만들어서 일반 분양용을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초점을 잡으시라. 그 외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써줘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하려고 보는가? 조합. 예, 확인만 합시다. 자,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뭐가 됐다?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맞아 틀려? 틀렸죠? 몇 글자 틀렸어? 한 글자 틀렸죠? 응? 어디 4번에 3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아니죠? 제가 잘못했죠? 예. 3번이 5번 봤던 거죠? 예. 4번 갑시다. 문제 4번. 깜짝 놀랐어? 요즘 집 나오면 못 찾아 들어가요. 아, 뒤만 돌아서면 까먹네, 이런. 죄송합니다.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할 때 밤새면서 공부하지 마. 밤새면서 공부하면 그 다음날 띵해. 그래서 충분한 수면 취하셔야 돼요. 몇 시간 이상 자자? 4시간 이상은 자자고 그랬죠? 벌써부터 밤새면 안 돼. 예. 예.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을 잔다? 4시간 이상은 자야 됩니다. 충분한 수면 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 나와서 민소매서 제정신 못 차려. 예. 갑시다. 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역시 최근 기출문제 몇 회죠? 27회 기출문제 조금 수정했습니다. 제가 26회도 나왔고요. 올해 나올 때가 됐어. 자, 갑시다. 1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거 뭐랬죠? 건축물 부대 설비랬죠? 자, 요것에 대한은 자, 두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밑줄 누구?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 누구랬어?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밑줄? 주체 구조부 취득자 두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임대인이 함께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건 지문을 외우지 마시고요. 뒤에 나오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두 사람이 나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예,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죠. 그래서 주택조합 또 나왔네요. 자, 해당 뭐 누구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 뭐 비조합원용을 제외하는 거죠. 누가 취득한 걸 말해요? 이거는 조합이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자, 이때는 누가 취득한 걸 본다? 조합원. 그래서 조합원용 그냥 얼른 빼. 조합원을 연결시키면 되죠. 외울 필요 없어.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누가 그 과점주주가 해당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왜 틀렸어? 법인 설립 시죠. 여기 보세요. 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고사장에서 확인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왜?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집에 와서 보여 이런 게. 집에 와서 보여요 이런 게.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자, 4번, 5번 묻고시하죠. 아, 중요한 거죠. 자, 요거는 예, 납세 의무자보다 취득의 개념이 제가 따로 따른데 여러분 다음 페이지 4쪽을 보시면 4쪽 찾으셨어요? 거기 증여 간주와 유상 취득 있죠? 네, 이거 별표 3개짜리죠. 요즘은 이쪽으로 가. 문제가 바뀌어요. 여러분 출제 패턴이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글자 그대로 떨어질 거, 예, 안 나올 거면 공부한다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2000년도 12대 때부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픈됐단 말이야. 응? 문제집 갖고 가잖아. 그전에는 비공개했던 문제집 못 갖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었어. 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00년 11회 때부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픈됐단 말이야. 문제집 갖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제 절대. 근데 그 물어봤던 부분은 또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저당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나온다고? 아니, 똑같이 못 나온다면 오픈됐기 때문에. 근데 그 저당권을 또 물어볼 수는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 그걸 보면서 어디까지 물어봤다 그런 걸 보라는 게 기출문제야. 그 기출문제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 봅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법인 설립 시 이런 게 물어봤지만 지금은 이거보다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뭐죠? 증여의제. 그래서 첫째, 누구지간에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부동산을 뭐했다? 취득을 하였다. 자, 여러분 포인트는 여기 뭐야,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준비서 거래 당사자가 다른 제3자와 거래한 거냐 아니라 누구? 우리 집 식구끼리 거래했다는 얘기야. 이걸 강조해서 제가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한테 왼수라고 표현했죠. 즉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만 왼수지간의 거래이면 우리 세법은 이걸 정상적 거래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원칙.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매매 계약 형식을 취했다더라도 우리는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걸 취득한 사람은 뭐가 부과돼?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알아, 부과. 그러면 취득세 부과된다. 취득세는 물론이 뭐가 부과돼?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한 사람은 매매를 취득했어도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그럼 증여세 되니까 우리 취득도 매매 형식이지만 뭘로? 증여로 보니까 몇 프로 때려라는 얘기야? 3.5% 세율로 때려라 그 얘기야. 증여로 본다는 얘기는 3.5% 세율을 적용하라는 얘기야. 무슨 형식을 취해서도? 매매 형식을 취해서도. 그 매매면 몇 프로야? 4%죠. 근데 증여로 본데 그 몇 프로 때려라? 3.5. 그럼 어떤 분은 그러게 어머 세율이 더 낮아지잖아요 교수님. 아니 이게 오잖아 이게. 매매면 증여세 내 안 내? 안 내잖아. 근데 뭐로 보니까 증여를 보니까 국세청에서 뭐가 부과된다고? 증여세를 낸다고. 그러면 증여세 내니까 취득세도 모두 취득으로 보라는 얘기야.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봐라 그 얘기야. 그래서 세율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3.5% 때려라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누구 기관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세지만 실제 대가 사실 지급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돈 줬다. 대가 지급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한다면 그때는 뭐로 보는가? 유상으로 보겠다 그 얘기했죠. 오케이? 그러면 잘 봐야 돼. 원칙과 예외를 잘 보셔야죠. 원칙은 뭐로 보고 증여로 보고 예외가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유상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 때리는 얘기야? 4% 때리는 얘기야. 그 대신 뭐는 부과되지 않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로 본다는 세금이 더 커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 요것만 보고 세율이 오히려 낮아지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뭐가 쫓아간다고? 증여세가 쫓아간다고. 그러면 정리할게요.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왼수지간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우린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렇지만 배우자 직계준비서이지만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라고 사실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그때는 다시 뭐로 보겠다? 유상으로 본다. 오케이? 자, 여기서 대가 지급 사실 첫 번째가 나왔던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책을 보세요. 뭐 나왔어? 공매. 또는 뭐 파산 선고. 또는 뭐 교환. 그 다음에 기타. 대가 지급 사실 입증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자, 요거와 꼭 비교할 게 있죠. 바로 뭐죠? 부담부 증여. 이거 우리 이미 어디서 봤어? 양도소득세 봤던가?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아파트 드렸죠? 근데 은행 대출금 제가 갚지 못한 게 얼마 있다 그랬죠? 그걸 여러분이 대신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거죠? 그게 뭐야? 부담부 증여. 그럼 여러분 제 빚 얼마 따놨어요? 그래도 얼마 남아서? 그것만 떠올리라 그랬어.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남은 원칙인지 역시 여기도 뭘 확인해야 돼? 예외. 이런 걸 구분을 못하고 문제 풀이가 틀린단 말이야. 내용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그러면 원칙은 수중자 채무인수에 제 빚 얼마 떠났어요? 2억. 그건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뭐야? 빚이잖아. 그럼 요 놈은 무슨 취득으로 보는 거고? 유상. 그러니까 요때는 누구한테? 증여자한테 뭐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빚을 왜 또 안 왔어? 이걸 제외한 무슨 부분? 나머지 부분. 즉 증여 당시 가서 채무인수를 차감한 부분. 얼마? 3억. 요게 순수한 뭐야? 무상이죠. 무상. 증여죠. 그럼 요거는 누구한테?
수중자한테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증여세. 그래서 하나의 증여 거래인데 유상 부분은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 순수한 무상 부분은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도 요 놈은 몇 프로 때리는 거고 4% 때릴 것이고 나머지는 몇 프로 때리는 얘기야? 취득세 3.5% 때려라. 그 얘기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어디서 봤던 거 똑같아. 양도소득세와 똑같아.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셔야죠.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또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면 누구야? 왼수 또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채무를 인수하는 걸로 추정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전부 뭐로 보는가? 증여로 의지하겠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자 봐. 취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 뭐가 나오면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빨리 뭘 확인하셔야 돼? 당사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준비속이다.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다. 그럼 뭘로 대답하셔야 되고 예외. 배우자 직계준비속이 아니다. 그럼 뭘로 대답하시라고요? 원칙. 그러니까 시험에서 원칙을 보는지 예외를 보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아무 말이 없어. 배우자 직계준비속이란 말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고? 배우자 직계준비속이란 말이 나오면 뭘로 가고? 예외로 가야 된다고. 이걸 보고 문제의 답을 따라서 답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나오면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묻어버리는 거죠. 자, 나오길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은. 예. 자, 그러면 73조 문제 4번에 4번, 5번 묶으시고요. 4번 묶는 게 아니죠. 4번 봅시다. 누가 직계 비속이 그러면 누구야? 배우자 직계준비사 거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으로 뭐 했다 여러분? 교환한 경우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다. 맞아 틀려? 틀렸죠. 지금 뭘 물어본 거죠? 직계준비소 간의 거래죠. 그럼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증여로 가야 하는데 뭐로 취득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교환으로 취득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은 어디로 가야 돼? 유상으로 봐야 되죠. 유상.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가 아니라 뭐로 취득한 걸 봐야 돼?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 4번이 틀렸죠.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뭐로? 유상 취득으로 보라는 얘기죠. 다만 여기 올해 신설된 거죠? 다만부터 올해 신설된 거야?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소로부터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이때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 간의 취득에 무슨 규정을 적용하라?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라. 요걸 적용하라 그 얘기죠. 요거를.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4번. 응? 예, 3번, 4번. 예, 3번, 4번. 그래서 복수의 정답이 됐습니다. 요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자, 5번.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요거는 주로 통측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2번, 3번, 아니 2번과 4번, 5번 묶으세요. 2번, 4번, 5번. 그리고 적으세요. 기본 통칙.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2번, 4번, 5번만 보세요.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되면 밑줄 뭐로 봐라? 유상. 원칙이야 예외야? 요건 지금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거죠? 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1번 채무 불이행에 따른 밑줄 대물 변제로서 부동산 취득했대. 그럼 예외 사유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원칙. 그럼 뭐로 봐야 돼? 증여로 봐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래서 1번은 유상이 아니라 뭐로 보는가? 무상. 증여로 봐야 된다고. 자, 2번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뭐가 입증된대? 소득이 입증된대. 그럼 바로 기타에 해당하는 거죠. 예. 3번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뭐 했대? 취득했대. 역시 뭐에 해당하는가? 기타에 해당하는 거죠.
4번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또는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상속 또는 수중 재산가액으로 뭐 대가를 어떻게 했대? 지급했대. 역시 어디에 하는가? 기타. 5번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한다? 입증된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바로 요거는 기타로. 기타를 물어본 겁니다. 요거 기타. 외울 필요 없어. 하나같이 그냥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되는 경우다 그랬죠. 자, 문제 7번 보죠. 아주 좋은 문제였죠. 사실 요 문제 보고 제가 사실 감탄했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밑줄 뭐로 보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 물어봤죠. 그럼 1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부동산 취득한 경우. 자, 여러분 이 1번이 나온 이유는 뭐야? 1번이 나왔던 이유는 뭐야? 어? 무슨 말이 중요한가? 1번에선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거래 당사자가 지금 누구란 얘기야? 배우자란 얘기야. 또는 직계준비세.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럼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했다고 그랬죠? 밑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증여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자 증여로 가는 게. 그런데 앞에 뭐라 붙었어? 밑줄. 파산 선고가 붙었잖아. 그럼 다시 뭘로 가라는 얘기야? 예외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유상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시험은 원칙과 예외 구분 문제야, 결론은. 자, 2번. 공매를 통하여 직계 비속의 부동산 취득했대. 자, 2번이 나온 이유는 뭐야? 직계 비속 때문에 나온 거야. 직계 비속. 누구 간의 거래구나? 왼수지 간의 거래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증여로 가야 되는데 앞에 밑줄 뭐를 받았어? 공매. 그럼 다시 어디 하는가? 예외 사유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가? 유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일부러 하나하나씩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걸 구분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3번. 직계 존속의 부동산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했대? 증명했대. 밑줄. 뭐 때문에 문제야? 직계 존속이야. 아,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증여로 가야 하는데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 어떻게 했대? 밑줄. 증명했대. 그럼 이거 어디로 가는가? 예외. 그럼 다시 어디로 가는가? 유상으로 가야죠, 뭐. 자, 4번. 권리이 이전의 행사에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가 서로 매매했대. 밑줄 배우자죠? 배우자తో 거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증여. 근데 예외 사유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돼. 매매를 했으니까. 그럼 매매면 어디로 보라는 얘기야? 증여로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5번. 형제지간의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대. 밑줄 형제지간. 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면 돼? 유상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매매니까. 이해하시나요? 자, 1, 2, 3, 4 묶으세요. 1, 2, 3, 4 묶으시라고요. 여기는 누구 간의 거래야? 왼수지 간의 거래죠. 근데 4번, 5번은 뭐야? 형제지 간의 거래죠. 그럼 저 규정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 매매로 보는 거죠. 5번은. 이해하셨나요? 예. 자, 8번. 다음은 취득세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과점주주.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하다 그랬어. 자, 1번.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과의 소유 주식 금액이 즉 주주 본인 외에 누구? 특수관계인, 배우자라든지 기타 친인척 등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소유 주식 금액 합계액이 당해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를 말하는 거죠. 맞아, 틀려? 틀렸죠.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라 뭐야? 초과야, 초과. 이상이 아니라 초과야. 그래서 과점주주는 그 비상장법인은 누구랬죠, 여러분? 최대 주주라고 그랬죠? 최대 주주가 그 비상장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그랬죠. 사실상 지배자. 그러면 사실상 지배자인 과점주주가 한 번 더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무슨 과세라서 여러분? 이중과세라고 그랬죠? 자, 2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됐답니다. 그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3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자 나왔다. 무슨 말 나왔어? 최초
이게 키워드죠. 과점됐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자 동그라미 10배 그렇게 뭐야? 모두. 예, 그래서 최초는 뭐야? 모두와 연결되는 거죠. 최초일 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 뭐다? 그날 지분 모두죠. 모두. 자, 4번. 이미 과점주주인 주주 밑줄 이미 과점주주가 당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의 비율이 어떻게 됐다? 증가됐대.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이 어떻게 됐다? 증가되었다. 그러면 묻지 마. 과거를 물어. 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된 경우에만 어떡하라고?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자, 5번.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자, 밑줄 뭐가 됐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앞에 거는 앞에 말은 다시 과점주주의 수식어야. 그럴 때는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 최고 지분율보다 뭐 했을 때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만 뭐 그 증가분. 결론. 요 임의와 제천은 과거의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야? 과거 최고 지분율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어 없었어? 지금이야? 이야. 저는 최악의 지금이에요. 인생을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맨날 반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요즘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나 나이 먹었나 봐, 나이 먹었나 봐. 자꾸 옛날 생각나.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때가 언젠가 봤더니 없었어? 있었어 나도 내 나름대로는. 네? 제대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가 제대한 후 결혼하기 전까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다니던 절친이 있었어요. 같이 입행 동기고 같이 지정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입행 동기고 걔는 나이트 클럽 멤버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문득 생각나갖고 그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대구에 있는데 잘 지냈니? 그랬더니 뭐 그래 너는 어떻게 지냈니? 너는 뭐 퇴직하고 좀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어디 하나 또 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끊기 전에 뭐라 그랬냐? 야, 나 나이트클럽 한번 데리고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뭐라 할게요?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어느덧 미친놈이 됐어. 자, 이거 여러분 결론 낼게요 여러분. 최초만 보고 전부고 이미 재차 묻지 마. 그냥 과거의 최고 지분율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 그 증가분만 가진다. 이렇게 보세요. 말은 어렵지만 그냥 과거의 최고 지분율 초과했을 때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9번 가십니다. 실제 기출문제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법인 설립 시. 자, 법인 설립시에서 몇 프로야? 55%. 그럼 과점 주주야 아니야? 응? 과점 주주야. 과점 주주다고. 그런데 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사 뭐가 됐더라도 법인 설립 시에는 과점 주주라도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옆에다 하나 추가합시다. 이제. 그 후 10%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조건 하나 더 붙여봐. 그러면 그 후에 10% 추가 취득했으니까 지분율 몇 프로 됐죠, 여러분? 65%. 그러면 이제 과세가 돼야 되겠죠? 이때 과세된 지분율은 몇 프로야? 10%야, 65%야? 어? 10%
10%야, 10%.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65%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린데, 65%가 아니라 이거는 뭐야? 10%만입니다. 왜냐면, 과세가 됐을,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 부분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법인 설립할 때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과세, 그거는 그 지분은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취득하는 건 과세를 하는 거고, 법인을 설립한 후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될 때는 그때는 전부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네. 자, 2번. 법인 설립 시 몇 프로 밑줄? 30%. 그럼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그 후, 설립 후를 말하는 거죠. 몇 프로? 20% 주식 추가 취득했다 그랬죠? 자, 이제 지분율 몇 프로야? 그럼 과점 주주야? 아니야? 여기는 2번은 아예 과점 주주가 아니야. 왜? 50% 초과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3번. 40%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15% 주식을 추가 취득했답니다. 40% 주식 취득했다가 그 후 몇 프로? 15% 몇 프로 돼서 55%가 됐죠?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이제? 과점 주주겠죠. 그것도 뭐야? 처음인 거죠? 그럼 이때는 뭐야? 전부죠. 몇 프로? 55%죠. 55%. 그래서 3번이 과세 지분입니다. 자, 4번. 55% 주식을 취득했어. 무슨 주주야 그러면? 과점 주주죠. 근데 그 후 5% 어떻게 했대? 주식을 추가 취득했대. 저기 3번, 4번, 5번은 예, 여기다가 앞에다 붙여. 법인 설립 후. 요 말을 좀 집어넣어줘요. 자, 4번. 4번인가요? 예, 4번. 법인 설립 후 이제 몇 프로야 이미? 55%. 그 무슨 주자? 과점 주주죠? 근데 그 후에 몇 프로 추가 취득했대? 5% 주식 어떻게 했대? 추가 취득했죠? 그럼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미 과점 주주로 말하죠? 아까 3번이었나요? 3번이 뭐고? 최초고 4번이 바로 요거 이미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55% 주식을 취득한 과점 주주가 그 후에 5%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그럼 지분이 몇 프로 했어? 60%. 그럼 과세는 어떻게 해? 그 전 최고 지분이 뭐 해야 된다서 초과 넣었죠? 근데 그 전 최고 지분이 몇 프로라고 제시됐어? 65%. 그럼 그 전에 과거 최고 지분이 증가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가 없죠. 과세되는 지분율이 없죠. 5번. 60%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야. 이미 법인 설립 후 몇 프로? 60%. 그럼 무슨 주주야? 과점 주주. 그다음 20% 주식을 처분했다 그랬죠? 몇 프로 됐어? 그럼 다시 40% 이제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그 몇 프로 취득했대? 15%. 그럼 지분이 몇 프로야 다시? 55% 다시 뭐야? 과점 주주죠.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재차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미나 재차나 과거의 최고 지분이 뭐야 돼?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최고 지분이 증가했어? 못했어? 못했죠. 과거에 몇 프로였어? 60% 초과했어? 못했어? 못했잖아. 지금 몇 프로니까? 55%니까. 그 과세되는 지분율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문제 9번이 제가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응? 근데 제가 기출문제 표시를 해놨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한 이유는 뭐냐? 제가 먼저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제가 먼저 만드는데 그 후에 이렇게 나왔다고. 까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학생들이 많이 놀랬어요. 자, 그럼 이제 조건 바꿉니다. 예, 뭘 조건 바꾸냐면 4번 조건 바꿀게요. 5% 밑에다가 바꾸세요. 뭐로 바꾸냐면 15% 조건 바꿉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5% 말고 그냥 15%의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55% 무슨 상태야? 과점 주주인 상태죠. 그다음 몇 프로 추가 취득했다? 15% 추가 취득했다 그 얘기죠? 그럼 몇 프로 돼서 지분율? 70% 했나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최고 지분을 몇 프로 했어? 그러면 과거 최고 지분을 초과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이때는 과세되는 지분율이 있어 없어? 있죠. 몇 프로? 5%. 그죠? 아까 당초 조건과 지금 차이점을 얘기하고 싶은가? 자, 5번 갑시다. 역시 15%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그랬죠? 요거 조건을 바꿔버릴게요. 몇 프로 했냐면 25% 합시다. 몇 프로 한 걸로 하자고? 25% 주식을 추가 취득한 걸로 하자고. 그럼 다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60%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가
무슨 주주야? 과점 주주. 20% 주식 처분했죠? 몇 프로? 40%. 그럼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그다음 다시 몇 프로 재취득했다? 25%. 그럼 지분율 몇 프로야? 65%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뭐가 됐어? 과점 주주가 된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재차. 그러면 재차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전 과점 주주 당시 지분율 몇 프로? 60%를 초과했어? 못했어? 했죠. 몇 프로 초과했어? 네, 그러면 이때는 과세된 지분율이 있어 없어? 있죠. 몇 프로? 5%. 이해를 하셨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출제원 들어간다라도 요 문제 제가 만들었지만 이걸 그대로 못 내요. 절대 출제위원들은. 출제위원들은 자기가 낸 책에 들어간 문제 절대 그대로 못 냅니다. 못 낸다고. 왜? 그걸 그대로 내면 이미 이번 문제가 이미 공개가 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못 내. 근데 그걸 어떻게 하기는 해? 살짝씩 뭐 할 수는 있어? 바꿀 수는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1번, 4번, 5번 추가 바꿨죠? 자, 10번 갑시다.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 주주가 되면서 과세된 취득세의 밑줄 뭘 물어봤죠? 과표를 물어봤어요. 기출문제입니다. 일부 수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수정했으면 수정했다 표시하는 거야. 단 이때 비과세 또는 감면을 고려하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말아라고 줄건 걸어놨죠. 그러니까 전부 과세 대상인 걸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A법인의 증자전 자산가액과 주식 발행 현황 봅시다. 증자전 자산가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로서 건물 얼마? 4억. 그럼 이건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과세 대상이죠. 토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맞죠. 차량 1억 원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맞죠. 그런데 위 자산 외에 밑줄 신탁법의 신탁한 재산에서 지금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 얼마 있대? 2억 원이 별도로 있다 그랬죠. 그럼 얘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돼, 제외 돼? 포함한다고 그랬죠. 포함한다. 지금 누구 명의로 해서 등기부에는 수탁자로 돼 있지만 수탁자 명의로 돼 있지만 이건 누구 거니까 A 법인 재산이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게 과점 주주의 취득세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그럼 이때 과점 주주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첫째, 비상장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무슨 가액에다가 취득가액에다가 이걸 과표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반드시 뭐 곱하라 해서 과세 지분율을 곱하라고 그랬죠. 과세 지분율. 이게 과표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곱하기 뭐야 여러분? 과세 지분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계산 구조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물론 요때 과세 지분을 몇 가지로 구분하는가? 3가지. 뭐 최초, 임의, 재차.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첫 번째 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 건물 얼마? 4억. 여기다가 또 취득세 과세 대상 있나요? 토지 얼마 있어? 3억 원 있죠. 또 이 취득세 과세 대상 있나요? 차량 얼마? 1억. 옆에다가 한번 추가합시다. 하나 더. 뭐 임대보증금 2억 적어 놓으세요. 요거를 하나 더 추가로 적어 놓으라고. 그럼 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 있다고 그랬죠? 얼마? 2억. 이거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요거죠. 그럼 요 가액은 얼마? 4312, 얼마네? 10억. 이거 봐. 출전이 계산하기 좋게 딱 얼마에 맞춰줘? 10억 원에 맞춰주는 거 봐. 요런 데서 여러분 잔잔한 그 세법 교수만의 매너를 보셔야 됩니다. 합계는 9억 8,56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와 걔들은. 그럼 여러분 계산기 열심히 두들겨 야죠. 자, 이제 우리 뭐 구하면 돼? 과표 구해서 과세 지분율 구해야 되겠죠? 자, 갑시다. 주식 발행 현황을 보니까 2009년 3월 10일 날 법인을 뭐 할 때 설립할 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몇 주? 5만 주. 그래서 설립 시 회사 발행 주식수 몇 주? 5만 주.
이 중에서 그 밑에 갑이 법인 설립할 때 취득한 주식수 몇 주 돼? 2만 주. 그러면 자, 지분율은 몇 프로야? 지분율 몇 프로야? 40%죠. 그러면 이제 과점 주주야 아니야? 과점 주주 아니죠 뭐. 그러니까 과세된 지분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2018년 10월 5일 증자로, 증자했다고 그랬죠? 예. 자, 증자 후에 회사 발행 주식수 몇 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증자 후 회사 발행 주식 몇 주 나왔어? 10만 주 나왔죠. 이때 증자로 인해서 갑은 몇 주를? 4만 주를 어떻게 했어? 추가 취득했다 그랬잖아, 4만 주. 그러면 기존에 몇 주에서? 2만 주에서 4만 주 추가 취득해서 몇 주가 된가? 갑은 6만 주죠.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야? 60%죠. 그것도 처음 법인 설립 후 최초 가점주가 된 거죠? 예. 맞잖아. 법인 설립에 처음 가점주가 된 거잖아. 그럼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이때 과세된 지분율은 뭐야, 여러분? 최초로 가점됐으니까 일단 지분 모두 몇 프로?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과세 지분율은 몇 프로가 되는가? 60%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과표는 얼마 되는가? 얼마? 6억. 나와 있어요? 6억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절대 이제는 이 문제 나와 안 나? 못 나와. 노출됐잖아. 그러면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볼 수 있죠. 취득세 세액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죠. 뭐는 물어볼 수 있다고? 취득세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과표에다 뭐를 곱하는 거야?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취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잖아. 과세산. 이때에 적용되는 세율은 무슨 세율이야? 과점 주식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야? 취득세? 특례세율 2%대라고 그랬잖아. 과점 주식 때 적용되는 세율은 특례세율 2%다 그랬어. 특례세율 2%. 이걸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취득세는 얼마 되는가? 과표 얼마에? 6억 원에 취득세율 몇 프로 곱하라고? 2% 곱하라고. 그럼 얼마? 1260이 얼마? 1200만 원 취득세가 되는 거죠. 저거 이것까지 적어놔야 돼. 절대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못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뭐밖에 없어. 이제 산출세 계산 문제 이것밖에 없어. 이미 과세 지분율 최초 제차 시험에 나왔고요. 과세 표준 계산 문제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건 뭐밖에 없다. 이제 산출세 계산 문제밖에 없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정리하라고? 세액이 얼마인지 여기까지 계산하시라고. 자, 넘어갈게요. 11번은 여러분 뭐 똑같은 형태니까 한번 풀어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또 풀려면 또 안 하지. 거주자 갑의 A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지방세법상 A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과세표를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밑줄. 요거는 뭘 물어봤어? 뭘 물었어? 과세 지분율 물어본 거잖아. 밑줄. 과세 지분율은 이랬잖아. 앞에 문제는 뭘 물어본 거고? 과세 표준. 그러니까 뭘 물어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박스 봅시다. 자, 2010년 1월 1일 법인 설립 시 발행한 주식수 몇 주 돼? 회사가 만주. 여기다 합시다. 만주. 이때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몇 주 돼? 5,000주. 자, 그러면 똑같죠. 뭐 지분율 몇 프로야? 50%.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과점 주주 아니죠. 따라서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이거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 이걸 제가 문제비 이렇게 다뤄놨더니 딴 놈이 또 이걸 또 베껴갖고 그대로 또 해놔요. 자, 2011년 4월 29일 주식을 취득했을 때 갑이 주식을 추가 취득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몇 주? 만주.
이때 추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몇 주? 6,000주. 그러면 이제 지분율 몇 프로? 60%. 과점 주주 아니야? 과점 주주죠. 그럼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 몇 프로야? 최초니까 전부 60%다 과세하는 거죠. 디귿 봅시다. 2013년 7월 18 주식을 양도했대. 주식을. 이때 양도 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몇 주고? 만주. 변함은 없고 다만 갑의 주식수는 양도를 한 후에 몇 주가 됐대? 3,000주가 됐대. 그럼 지분율 몇 프로가 된가? 30%.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이때는 처분이니까 취득세 낼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자, 리얼 2018년 9월 15일 주식을 추가 취득했대. 이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몇 주고? 만주. 회사 주식은 변함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추가 취득해서 몇 주가 됐대? 7,000주. 그러면 지분율이 몇 프로야? 70%. 뭐야 다시? 과점주주였죠. 그럼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과점주가 된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재차. 아이 멀리 적어갖고. 그럼 이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야. 그러면 과점주주가 다시 되면 그 전 과점주주에서 최고 지분을 몇 프로? 60%를 초과했어 못했어? 했죠? 그럼 몇 프로네? 내가 10%. 그럼 요걸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랬어? 과세된 누적 지분을 더하라고 그랬죠? 누적된 지분율 몇 프로? 70%. 내 현재 지분율 몇 프로? 70%. 아 제대로 계산했구나. 오케이? 네. 그래서 아까 10번은 최초 과점주주가 됐을 때의 과세 지분을 물어본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11번은 뭐인 상태에서 재차 과점주주일 때 지분을 물어본 거죠? 그럼 아직 안 난 거 뭐다고 이제 이미 요것만 아직 안 났다니죠. 그러면 이미나 재차나 따지지 마. 그냥 과거에 뭐 최고 지분율 뭐 했을 때만 증가했을 때 과거에 가장 컸었던 큰 지분을 모았더만 초과할 때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올해 10월 말 되면 여러분 인생에서 또 가장 화려한 시절이 돌아오겠죠? 자, 12번 갑시다. 저기서 과세 대상이죠. 12번부터는 과세 대상. 뭐 저는 나올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그냥 가볍게 부기적 선입발 광고 걸건조 순뇨 이렇게 하면 됐죠. 과세 대상 앞글자 딴 거잖아. 왜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래?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자, 취득세 과세 대상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세 가지. 부동산. 그 다음 뭐 여러분? 준부동산. 뭐 있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준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우리 별도로 뭐? 권리를 잘 보라고 그랬죠?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시다. 뭐하고? 광어와 회원권을 구분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잘 보라서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광어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뭐면 광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거죠? 광어가 아니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래서 2006년 17회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다음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틀린 것은 비슷하죠. 유사. 제가 1번 고쳤어요. 자, 1번 토지 건축물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아니요? 이요. 토지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잖아. 2번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요. 권리가 나면 좀 뭐야? 광어. 지금 광어야 아니야? 아니죠.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요. 권이 붙으면 무조건 뭐만 확인하라고? 광어만 확인하라고 했잖아, 광어.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또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제가 그걸 살짝 바꾼가 뭐로?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이거는 다 여러분 실무와 관련된 거 안 된 거? 실무 관련된 직방이잖아. 여러분 중에서 미등기 전매 촉진하실 분 계시잖아. 떴다봐 안 할 거야? 돈 벌려면 그거 해야 돼.
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큰 거죠? 자,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나왔어.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요걸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실무 나가면 이걸 미등기 전멸에 취득한 사람 취득세 과세하는가 안 하는가? 응? 취득세 과세 안 한다고? 근데 이걸 양도한 사람한테는 양도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예, 그걸 봐주셔야죠. 자, 뭐 3번, 4번, 5번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예. 자, 13번 그냥 확인만 해보시고요. 자, 14번부터 저세 취득의 개념이죠. 취득의 개념. 자, 14번 다음 중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뭐. 자, 확인만 합시다. 1번 취득이란 그래서 1번 취득의 원칙이 되는 거죠.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범위다, 혐의, 출자, 건축, 개수, 공인수변의 매립이나 간척의 토지, 조성 등과 이와 유산으로서 자 밑줄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자 결론 뭐야? 모든 이게 결론이야. 모든. 그럼 1번을 앞에다가 원칙 적어 놓으시고요. 2번을 이 원칙의 예외로 몰고 갑시다. 요약집은 4쪽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요약집은 4쪽. 자, 근데 2번 갑시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조는 선반, 몇 놈? 4놈. 얘들은 공통점이 뭐랬죠?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이랬죠? 얘들은 반드시 무슨 취득을 따져갖고 취득 형태를 따져서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고 안 보고 뭐에 한해서 승계 취득의 경우 한해서 취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원시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는가? 승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고사장에서 보이기만 하면 되는가? 아, 이거 원시 장난쳤네. 딱 그러면 답이 보이는 거고 그냥 하고 있으면 답은 안 보이는 거고. 3번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죠. 뭐 실질과세 원칙이죠.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병합해서 가액이 어떻게 돼? 증가됐대. 그 유명한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자,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배우자 직계준비석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로 대답해? 원칙. 따라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뭘로 봐야 돼? 유상이죠. 따라서 이때는 누구한테? 증여자한테 뭘로 때린다? 양도 소득세를 뗀다 그랬죠? 무슨 양도니까? 유상이니까. 그러면 요 채무인색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슨 양도야? 무상. 그 부분만 누구한테? 수중자한테 뭘로 때려? 증여세. 그러면 취득세는 채무액의 상당 부분은 몇 프로 때리고? 4%. 나머지 부분은 몇 프로? 3.5% 때려라. 그 얘기야. 오케이? 예. 15번 20회 문제네요. 2009년도 20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박스 열고 나와 있죠. 자, 기업 보유 토지 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어떻게 돼? 증가할 때 그 유명한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나와 있는 놈 찾아봅시다. 몇 놈 나왔어? 에이씨 1, 2, 3, 5 4번 지워버려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가? 왜? 3개 이상 남은 그 조건 충족한 거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3개 이상 남은 그 문제 조건을 어떻게 한 걸로 봐라? 충족한 걸로 봐라 그 얘기야. 그래서 과세될 수 있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니은 갑시다. 건축물 이전이나 취득 밑줄. 이거 딱딱 구분해야 돼. 건축물 이전이나 취득 밑줄. 그러면 건축물 이전에 취득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응?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자, 모르겠어? 그럼 보라고 보기 지문에 니은 몇 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했어? 그 조건을 취득한 걸로 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건축물 이전이나 취득, 건축이잖아.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개축, 진축, 개축 이전이잖아. 그러니까 건축이래 취득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갑시다. 이전한 건축물 가액에 종종 건축물 가액을 뭐 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저거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죠. 건축물 이전은 형식상 취득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2% 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잖아. 단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격을 어떻게 하면 초과하는 놈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죠. 응? 여러분 요약집 11쪽 잠깐 봅시다. 순서만 바꾸면 우리 모르는 거죠? 11조 특례세율 대상 테마 7에 보시면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을 뺀 세율을 적용 대상에 몇 번? 5번. 윗줄. 뭐 있어? 건축물 이전 취득세 과세해야 안 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세를 적용하라고?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고? 2% 뺀 세로 과세한다고. 그럼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야? 건축물 이전이니까 몇 프로야? 건축 2.8% 아니야? 거기서 몇 프로 빼라고? 2%. 그래서 몇 프로 과세하라고? 5번은 0.8% 과세하라고. 왜? 형식적 취득이니까.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격을 어떻게 하면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 제외. 즉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과세하라는 얘기야? 표준세율로 과세하라고. 토지를 사실상 어떻게 했대? 취득했대. 근데 등기는 안 했대.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사실 취득이니까. 이거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리을 공유수물을 뭐 했대? 매립하거나 간척해서 토지 취득 조성했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결론 다 과세하는 거죠. 예, 기억, 니은, 띠글 다 과세 대상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무조건 취득세 끝내야 되고 등록세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등록면허세까지 요거 등록면허세까지 좀 요약집 정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